당연히 따뜻한 사람 좋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따뜻한 사람이 좋겠다라고 다 이 말은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론은 다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따뜻한 사람도 되어야 되고 오늘은 똑똑한 사람도 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다 하셔야 됩니다. 그 토끼하고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했잖아요.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 그래서 이제 토끼가 하고 거북이하고 이제 경주를 시작을 해서 열심히 가는데 토끼가 가다가 이제 뒤를 돌아가 보니까 거북이도 안 오고 이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잠을 잤잖아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거북이가 토끼 잠자고 있는 데까지 갔습니다. 깨워서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아니면 혼자 갔을까요? 혼자 가서 이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2탄은 뭐냐면 거북이가 토끼를 깨웠습니다. 토끼를 깨워서 토끼야 같이 가자 그랬어요. 같이 가자고. 여러분들은 안 깨우고 그냥 가시겠어요? 아니면 깨워서 같이 가자고 하시겠어요? 안 깨워야지. 안 깨우고 가야지.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잠자고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요. 진짜요? 네.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깨워도 되잖아. 안 그래요?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 깨워야 돼요, 안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요? 네. 잘 깨우고 계신가요? 말 안 들어요? 깨워서 약간 손해볼 만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계속 잠드십시오라고 해야 될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깨우는 것이 일단 그 사람도 좋을 수도 있고 나도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 건강의 열쇠, 자, 건강의 열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양 상태를 최적화시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의 균형. 자, 여러분들 호르몬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공부를 하셨고 잘 알고 계실 건데, 이 호르몬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될 것인데, 뭐 어떤 물질 분비가 되고,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뭐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 분비가 돼야 되고,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돼야 되고, 행복 호르몬도 분비가 돼야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예요. 생각과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호르몬은 잘 분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호르몬 분비 안 돼요. 안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남편하고 싸웠어요. 싸우고 나서 여보 우리 싸우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뽀뽀 한번 합시다.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되잖아요. 저리 가. 싸우고 났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 그냥 삼겹살 고기 먹으러 갑시다. 같이 먹어줘요? 아니요. 꼴도 보기 싫은데. 체해요. 그쵸, 체하죠. 그러니까 내 감정 조절이 안 돼버리면 호르몬의 밸런스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 조심, 행동 조심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감정 조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감정의 상태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싸웠어요. 그 싸운 감정의 상태를 하루 종일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감정 조심을 잘 하는 것이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염증 제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과 영양소를 소화 흡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몸의 독소, 해독하는 거, 해독을 해보셨어요? 잘 하고 계신가요? 네. 해독하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율을 높이는 거. 에너지 대사를 높이려면 이게 영양소가 흡수가 돼서 대사가 잘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회사가 안 돼 버리면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지금 편안하신가요? 네. 여러분들은 안 죽을 것 같아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여기에 해당만 시키면 여러분들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영생이에요? 네? 영생이에요? 영생 하냐고요? 아니 그래도 영생은 안 될 것 같아요. 한 200세까지 정도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200세 사시려면 몇 년 남으셨어요? 아직 절반도 못 살았어요. 절반 안 됐죠? 네. 이제 앞으로 100년 더 남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나이대로 한 200살까지 산다고 하면 괜찮지 않아요? 그렇지요. 네. 왜요? 싫으세요? 지금 나이대로 200살이에요. 네, 이 나이대로. 그렇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살게끔 하는 시대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올 수 있어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게 올 수 있다니까요. 나는 그 전에 죽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어요.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꼭 지켜보세요.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몸에 이제 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보는데 여러분들 병명을 가지고 병의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병명을 가지고 병의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자, 그냥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냥 우울증이라고 가정을 해요. 아니지만 그냥 우울증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다 우울증이에요. 그러면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명이 원인이 다 같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네. 틀려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 우울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우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식 때문에 우울할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은 못 먹어서 우울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명을 가지고 처방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좋아질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병명을 가지고 처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뇨병이라고 하는 병명만 가지고 처방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좋아지지만 어떤 사람은 안 좋아져. 근데 당뇨병도 이 마음의 상태부터 오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당뇨가 생긴 사람 있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 당해서 당뇨가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들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 오랫동안 누적이 돼 있어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혈압도 마찬가지고 암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기는 질환을 우리가 만성질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급성으로 오지 않는 것들은 다 마음의 문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많이 치유를 시켜주시죠? 안 해줍니까?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치유야? 네, 생각하시는데 정말로 치유를 시켜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치유예요. 행복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치유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을 치유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M 사업을 하시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만두세요. 치우세요? 네. 그래도 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 하시면서 행복해지도록 만드셔야 된다. 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치유를 시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제품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 치유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줘보세요. 다 어떤 사람은 좋아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안 좋아진다니까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으라는 대로 먹었더니 모르겠다. 얼마나 더 먹어야 되나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 있을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퍼먹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마음의 상태를 치유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냥 먹어봐. 무조건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아질 거야. 천만의 말씀. 그래서 다른 마음의 상태로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빛이 있어요. 이렇게 빛이 아주 강력하게 내리쬐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빛이 약해지면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그 이제 노을이 질 때 그림자가 이렇게 길게 생기잖아요. 본인의 그림자를 보고 춤을 춰보신 분? 춤 안 춰보셨어요? 사진 찍어봤어요? 근데 그림자가 어떻게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춤 춰도 내가 춤추는 대로 이도 따라서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 하자 화상이라 없는 거라고. 빛이 강력하게 내리쬐면 그림자는 없어져요. 그래서 그림자가 두려움이에요.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라고. 그 두려움은 실제로 없는 거예요. 실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병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면서 그러시잖아요. 나 안 걸리면 어떡하지? 그냥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안 죽어야 되는데, 암 안 걸려야 되는데, 치매 안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하루가 즐겁지가 않아요.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과거를 다 잊어버리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기억이 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거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 과거의 집착 때문에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원래는 잊어버리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남편하고 싸운 것도 기억하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옆집 아줌마하고 대판 싸운 것도 기억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만나면 성질나고 이 과거가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잊어버리셔야 된다. 과거는 무조건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생각 느낌을 오늘도 가지고 있고 오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내일 또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싶으시잖아요. 난 돈 싫다 하시는 분 계세요? 돈 싫으신 분? 다 좋잖아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네. 안 벌리는 가장 큰 이유가 과거의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안 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셔야 된다고. 과거의 생각과 느낌을 없애버리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과거에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파서 힘들었던 그 생각 느낌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있는 분들은. 그리고 내가 과거에 아파서 힘들었던 것도 잊어버리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좋은 것만 생각하고 느낌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내일이 가면 또 그 느낌으로 사셔야 돼.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오늘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내일 또 어떻게 살지 하면 또 오늘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도 잊어버리셔야 된다. 병을 계속 의식하고 있잖아요. 이게 더 아파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로 어떤 사람이 남자분이 50대 초인데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왠지 살았을 것 같죠? 죽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진짜 췌장이 어느 정도의 암이 퍼져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부검을 하려고 이제 부검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 안 걸린 거예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췌장암 말기라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정말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암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지금부터 힘이 없어져요. 듣는 순간부터 힘이 없어지고 여러분들 코로나 걸려보셨죠? 네. 혹시 안 걸려보신 분? 안 걸려보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옆에 사람 코로나 걸렸다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나도 걸린 것 같고 코가 맹맹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냥 그 말만 들었어도 이게 말의 이 전염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 암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 있는 세포들이 아, 우리 주인님이 암 걸리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인님이 원하는 대로 암을 걸려줍니다. 걸려주는 거예요. 이거 코로나 걸릴까봐 마스크 쓰고 있는가요? 추워서 아, 그래요? 감기 걸릴까 봐. 안 걸려요. 봐봐, 걸릴까봐 하니까 걸리는 거니까. 걸릴까봐 생각을 해야지. 안 걸려요. 걸릴까봐. 걸릴까봐 하니까 뇌에서는 아, 우리 주님이 감기 걸리기 원하는구나. 이렇게 돼서 감기 걸리게 해준다니까요. 왠지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절대 나는 암에 걸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안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네?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긍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정이에요. 부정이라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부정이에요. 지금 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가정하에 하는 거지. 그래서 부정이에요. 나 병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에요. 그걸 긍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의 메시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느낌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생각으로 계속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병이 안 걸려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액티바이즈 먹으면 좋아지겠지? 이러면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부정이라고. 부정이야. 액티바이즈 먹으면 좋아진다 라고 해야 긍정의 메시지로 내 몸에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 언어가 부정인 언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래서 두려움에서부터 없어지는 거.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빛의 강도가 강하게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두려움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이 빛이 부족한 거예요. 그 에너지 빛이 부족한 거라. 그래서 그걸 100으로 잡으면 절대 두려움은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대한 두려움,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맞는 100% 예언은 죽는다예요. 혹시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죽는다.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 다 예언을 드리겠습니다. 죽는다. 혹시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하시는 분? 다 받아들이시죠? 죽는다. 그럼 PM 제품을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는다고. 근데 사람들이 PM 제품을 먹으면 왠지 안 아파야 될 것 같고, 아프면 안 될 것 같고, 죽어도 안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라. 그래서 이 마음을 바꾸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요,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잘 하고 싶고 몸이 건강하고 싶으시면 이 사랑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신가요? 네. 정말로 사랑하세요? 네. 진짜로 사랑하세요? 네.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면 입에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자식들 사랑하신가요? 네. 진짜요? 네. 근데 아무거나 줘요? 아니요. 아, 그래서 안 주는 거야? 아이스크림도 안 주고 음료수도 안 주고 치킨도 안 사주고? 아,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계신가요? 아, 대단한 분이신데 그러면 안 돼요. 먹고 싶은 거 좀 사주고 그래야지. 안 그래요? 치킨도 좀 사주고 생맥도 좀 사주고 이래야지. 생맥도 같이 한잔하고 너는 먹으면 안 돼 하고 자기는 엄청 먹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사랑, 내가 내 자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입에다 뭘 넣어줘야 될 것인가, 이것도 진짜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의 건강의 가장 큰 문제, 저염식 첫 번째. 자, 건강하게 살려면 싱겁게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저염식이 건강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려고 저염식을 하시는 분 다 짜게 드시고 계세요? 짜게 먹으면 오래 살까요? 빨리 죽을까요? 네? 별 차이 없어요. 짜게 먹어야 오래 삽니다. 짜게 드셔야 오래 산다고. 혈액 맛은 짤까요? 달까요? 짜요. 다 맛 보셨어요? 혹시 본인의 피 맛을 보신 분? 안 보셨어요? 근데 피 맛을 보면 피는 짜야 돼요. 근데 안 짜요. 짜야 돼. 짠물에서는 어떤 것도 썩지 않아요. 짠물에서는 어떤 것도 썩지 않습니다. 단물에서는 다 썩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책상 앞에다가 하얀 천을 깔아놓고 설탕물을 엎질렀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도 그렇게 돼요. 굳어져요. 그게 경색이에요. 경색. 자, 소금물을 엎었어요. 딱딱하게 굳어질까요? 안 굳어집니다. 자, 그러면 내 몸에 혈관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설탕물을 먹어야 될까요? 소금물을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아는데 소금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설탕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방송에서도 설탕을 먹지 말라는 말은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왜? 아파야 되니까. 아파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소금을 먹으면 안 아플 거니까. 안 아프면 안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소금을 먹느냐예요. 좋은 소금이어야 돼요. 간장 많이 먹지 말라는 이야기 한가요? 된장 많이 먹지 말라는 이야기 한가요? 청국장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 한가요?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짜게, 좋은 소금으로 짜게 먹는 것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피맛이 달까요, 짤까요? 달아요. 암 환자는 피맛이 달까요, 짤까요? 달아요. 한번 맛보시라고. 암 환자분 피 뽑아가지고. 우리 중에 암 환자 있으시면 내가 피맛 좀 보자 해가지고 보시라고. 맛이 어쩐가. 네. 다 뽑아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피 맛을 보고 내 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햇빛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햇빛 보면 죽을 줄 알고 그냥 햇빛을 피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암 걸리면 피부암 걸려서 죽을 줄 알고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햇볕 오래 봐가지고 피부암 걸린다고 하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 다 피부암 걸려서 죽었어야 돼요. 자, 죽음기가 많이 있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없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네? 똑같이 죽음기가 많이 있는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아요? 없는 사람, 무결점이 오래 살 것 같아요? 네? 둘 다 죽어요. 아니, 죽음기 오래 살 것 같은 사람 오래 살고 있는 거랑 상관없어요. 몰라요? 인명이 제천이요. 운명이 제천이에요? 인명이 제천이라고? 자, 통계적으로 죽음기가 더 많은 사람이 오래 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햇빛을 어쨌든 이렇게 죽음기가 햇빛을 이렇게 차단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기를 털어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냥 놔둬야 근데 그냥 놔두고 싶으세요? 다 털어내고 싶잖아. 그렇죠?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지만 얘네들이 있는 꼴을 못 봐요. 죽음기가 있는 꼴을 못 본다고. 그래서 진짜로 김이 죽음기가 많은 사람이 무결점인 사람보다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기 털어내야 되겠어요? 놔둬야 되겠어요? 털어내야 돼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채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선크림. 오늘 바르셨죠 다? 네. 안 바르셨어요? 여러분 휴가 때 가면 바닷가를 가면 전신에 선크림을 발라요. 사람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헤엄치고 수영하고 있다가 나와. 또 전신에 또 바르고 수영하고 또 나와.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물에서 이제 다 녹아서 없어졌을 거잖아요. 그 선크림을 누가 먹었을까요? 우리가 먹어요. 누가 먹었어요? 물고기요. 물 속에 있는 누가 먹었어요? 물고기. 내가 먹었어요. 나도 먹었지만 물고기들이 먹었어요. 그 물고기는 누가 먹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었다고. 그것도 막 햇때 가지고 이렇게 막 먹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 그 나쁜 독소 물질들이 내가 사용한 걸로 다 여러분들 몸으로 다 다시 들어간다니까. 근데 선크림 그냥 씹어서 드셔보신 분 계세요? 안 드셔보셨잖아요. 그걸 알게 모르게 다 먹고 있다. 그래서 그런 독소들이 여러분들 몸속에 쌓여요. 그래서 제일 많이 쌓인 게 나하고 수은이에요. 수은. 그래서 수은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참치예요. 혹시 참치 안 드시는 분? 다 드셨어요? 참치캔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 참치캔의 순의 농도가 되게 높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신경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 참치캔 먹여야 되겠어요? 안 먹여야 되겠어요? 안 먹어요. 이렇게 잘 알아요. 근데 반찬 없으니까 캔 따죠. 이걸 먹으라고. 그러면서 너는 왜 여기 말을 안 듣냐 이래. 누구 닮아가지고. 뭐 누구 닮았어? 엄마가 따준 참치캔 닮은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도대체 누구 닮았냐? 누구 닮은 게 아니라 뭘 먹었느냐예요. 그래서 선크림도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독한다라고 막 해독을 하시는데 제일 우리 몸에 독소로 많이 유입되는 곳이 턱하고 이마예요. 턱하고 이마. 왜냐하면 턱에 모세혈관이 제일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턱하고 이마로 독소가 많이 들어오는데 해독을 하면서도 메이크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독소 물질은 어떻게 해독하는 과정에서 내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안 하면 못 알아보니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해독을 하고 있어도 독소는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과자도 먹고 메이크업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제품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 성분 하나 찾아가지고 이게 좋냐 안 좋냐 막 지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안 계세요? 나요. 근데 본인은 화장도 엄청 막 변장하듯이 막 하고 다니고 하면서 그 성분 하나를 찾아가지고 이게 왜 얘기가 들었냐 안 들었냐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 먹을 거 다 먹더라고. 담배 두 가지 쪽쪽 빨고 있으면서 그 성분을 하나 찾아가지고 뭐라고 술을 그냥 한 2병씩 바닥을 보면서 성분 하나 찾아가지고 뭐라 그러고 오래 살겠습니까 그런 분? 오래 못 살아. 반드시 오래 못 살아. 동안이 장사한다. 동안이 장수한다라고 했습니다. 장수하려면 혈색이 좋아져야 되고 피부 상태가 좋아져야 되고 표정이 좋아요. 그 다음에 눈빛이 좋아요. 째려보지 마시고 사람 볼 때 절대 째려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느낌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정말 느낌이 좋고 더 오랫동안 있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을 여러분들 몸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런 사람이 동안이 돼요. 동안이 되려면 그냥 울고 싶어도 웃어야 된다. 울고 싶으면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울어야죠. 울어야 돼요. 진짜로 울어야 돼. 울고 싶으면 울어야 돼. 근데 혼자 입을 둘러쓰고 우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옆에 누군가가 있는 상태에서 통곡을 하고 울어버려야 치유가 돼요. 고목나무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고목나무가 물에 적셔야 거기서 꽃이 피어요. 그리고 하늘에 먹구름이 엄청 많이 뛰어 있잖아요. 그 먹구름이 없어지려면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먹구름이 없어지고 무지개가 떠요. 여러분들 마음의 먹구름은 눈물밖에 없어요. 거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다. 지금부터 3분 동안 울겠습니다. 시작! 울어야 돼. 울고 싶으면 울어야 돼.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치유시켜 주려면 울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너 왜 그래? 이러지 마시고. 너 그 정도 갖고 뭐 왜 그래? 막 이러지 마시고.
내가 그 정도 했으면 옛날에 나는 죽었겠다 야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울고 싶을 때 우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 화가 나면 화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얼마 동안 내야 돼요? 3분. 풀릴 때까지. 풀릴 때까지 얼마나 가요? 남편하고 싸웠어요. 얼마 갑니까? 한 달 갑니까? 화는 내고 싶을 때 내야 돼요. 하지만 1분에서 3분을 넘기면 분노예요. 그래서 낼 때는 내야 되지만 3분을 넘겨서 분노로 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고 싶으면 화도 내야 되고 울고 싶으면 울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노래에도 있어 울지 마라고. 노래도 있어요. 울지 마라는 노래가. 알고 계세요? 캔디. 외로워도 싶어도 울면 안 된다. 근데 외로워도 싶으면 어떻게 울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노화에 대한 질병 코드가 나왔습니다. 노화. 지금 이제 앞으로는 노화도 질병입니다. 그래서 노화에 대한 질병 코드가 MGEA입니다. 당뇨의 질병 코드가 있잖아요. 노화에 대한 질병 코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늙으시면 안 된다. 늙은 것은 질병이에요. 질병. 그래서 노화가 되지 않도록 만들으셔야 돼. 그래서 노화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텔로미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텔로미어가 마모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면 텔로미어는 효소 덩어리예요. 그래서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백질 항상성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내 몸에서 작용하는 단백질의 정상적인 기능의 상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세포들 중에서 어떠한 세포는 자, 세포 한 개에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가 500개가 들어가 있어요. 세포 한 개당이에요. 세포 한 개당 500개. 우리 몸의 세포의 전체 개수가 몇 개일까요? 몇 개? 60조. 60조에서 100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100조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한 개당 500개. 그러면 100조 곱하기 500은 500조예요. 적게 들어있는 게 500개, 좀 많이 들어있는 건 1000개.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뇌세포예요. 5000개. 한 개당이에요. 한 개당.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심장하고 뇌가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근데 이제 강의를 지금 듣고 있지만 아이씨 덥네 막 이렇게 하고 혼자 막 속으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나면 어떡해요? 에너지를 더 많이 막 만들어내야 되겠죠?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면 낼수록 활성산소를 많이 생겨요. 그럼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이 어딜까요? 뇌예요. 뇌하고 심장. 그래서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일 슈츠 타서 드셔야 된다. 실제로 좀 타서 드시라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제 슈츠를 타서 드셔야 된다. 그래서 아 짜증나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활성산소 또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제 슈츠 또 타서 드셔야 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줄기세포의 문제, 자 얘가 노화이죠. 그래서 병은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병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균형은 50대 50이 균형일 것이냐 이거예요. 균형은 78대 22가 균형입니다. 78대 22가 자연의 밸런스예요. 50대 50이 아니에요. 물이 78%, 바다가 78%고 육지가 22%거든요. 우리 몸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면 78%에서 80%, 나머지 20%는 그냥 물 수분 외적인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몸에 좋은 거 한 78% 드시고 안 좋은 거 22%만 드시라고. 그런데 안 좋은 것을 78% 드시고 좋은 것을 22% 드시고 이러니까 문제라고. 피자로 배 채우고 나서 그냥 미안하니까 과일 하나 집어먹고 이러고 계시잖아. 콜라. 치킨하고 생맥으로 배 채워놓고 미안하니까 사과 한 조각 집어먹고 이러니까 문제라고. 자, 뷔페를 갔습니다. 뭐부터 먹어요? 샐러드부터 드세요? 진짜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뷔페 가서 샐러드를 먹죠?
그럼 본전을 못 뽑잖아요. 갈비로 안 그래요? 소예요? 네. 과일을 뷔페 가서 과일을 언제 먹어요? 마지막에 드시잖아. 배 터지도록 먹고 나서 마지막에 먹잖아. 그럼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주인 잘못 만나서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사실은 거꾸로 해야 돼. 야채 과일을 먼저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을 나중에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5만 원짜리인데 안 그래요? 몇 바퀴 돌아야 돼요? 세 바퀴. 세 바퀴 돌면 본전이 뽑혀요? 적어도 7바퀴 돌아야 되지. 못 돌면 봉지에 싸갖고 놔둬야지.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춰주는 거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스트레스 충격도가 있어요. 어느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충격도가 있는데 보시면 그냥 스트레스예요. 모든 상황이 스트레스라고. 결혼을 해도 스트레스. 가족들끼리 여행 가도 스트레스. 휴가를 가도 스트레스. 아무튼 임신을 해도 스트레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임신을 하게 되면. 부부가 화해를 해도 스트레스.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참에 헤어질 수 있었는데 화해하면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스트레스예요. 아무튼 눈 뜨면 스트레스, 눈 감으면 스트레스 해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려면 눈 감으시면 죽어야 돼. 아니 이꼴저꼴 안 받으면 눈 감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스트레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스트레스만 가지고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한스 셀이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이분이 스트레스만 연구해서 노벨상 받았어요. 이분한테 물어봤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두 가지 알려주면 스트레스니까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한 가지 알려줬습니다. 그 한 가지가 appreciation, 감사해라. 모든 상황에 감사해라.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라고 하니까는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했어. 내가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고 여기 오면서 필이면 내 칸에 엄청난 뚱뚱한 여자분이 악을 쓰고 막 난리를 쳐서 내가 그 사람 보고 너무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내가 얻을 수가 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여자가 네 와이프가 아닌 것에 감사해. 그렇죠. 네. 내 와이프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렇지. 근데 내 와이프가 아닌 것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두 발로 땅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발로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이에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볼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들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걸 잘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라. 이건 그냥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유지하려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때 활성산소를 없애줄 수 있는 것이 제일 슈츠잖아요. 자, 그래서 항산화제, 비타민 A, C, E, 셀레늄 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자, 무지개 색깔이 몇 개예요? 7개. 색깔이 혹시 어떤 색깔인지 아시는 분? 무지개 빨주, 노초, 파남보. 자, 무지개가 떴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개가 다 있어요? 잘 없어요. 혹시 다 확인 한번 해보신 분? 빨주, 노초, 파남보를 다 확인을 해보신 분? 안 해보셨어요? 그럼 있을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다 그랬으니까? 사실 7개로 다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6가지 색깔로 우리 눈에는 6가지예요. 사실은 프리즘으로 딱 보면 6가지예요. 근데 자, 3가지예요. 오늘 아침 무지개는 3가지인가요? 네. 그래 3가지고. 대박이다. 생명은 아니시죠? 네. 자, 여기 빨, 주, 노, 초, 파, 목, 남, 머리, 코, 보라색. 그래서 뇌에 가장 좋은 색깔은 보라색. 보라색이구나. 보라색. 좋아하는
의식의 레벨을 가장 높이 올리는 것이 보라색. 그러니까 우리 항산화제는 베리류, 보라색을 띠고 있는 베리류에 항산화제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서 보라색을 띠는 것이 항산화제예요. 그럼 보라색을 띠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블루베리, 가지, 블루베리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아무튼 적산치가 보라색이에요. 이게 적 해놓고 자, 그래서 이 보라색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네, 그래서 보라색을 많이 보시고 보라색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드시면 돼요. 그 음식도 그렇게 드시라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보라색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보라색을 입고 다니셔도 좋아. 근데 보라색을 싫어하시는 분 혹시 보라색을 나는 싫다? 자, 뭘 안 할 테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보라색 옷을 입었는데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입었는데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데 안 어울려. 좋아하는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사이코예요. 보라색은 다 어울리는 거야. 사이코고 좋아해서 입었는데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은 성숙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두 분류입니다. 족복을 여기다 10명을 세워놨어요. 보라색 티를 입혔어요. 어울릴 것 같아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딱 느낌에 안 어울릴 것 같잖아요. 얘네들은 사이코잖아. 그쵸? 안 어울려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보라색을 많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쥐침등을 보라색 등을 켜잖아요. 그러면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비타민 A, C, 셀레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젤 슈츠에 또 하나 들어있는 게 스피루리나. 자, 들어있는 거 아세요? 사과 맛. 오렌지 맛은 안 들어있고 사과 맛에만 들어있어요? 모르겠어요. 네? 자, 사과 맛은 봤는데. 그리고 자, 비타민 A는 많이 먹게 되면 임산부가 많이 먹게 되면 장애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비타민 A는 임산부가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장애아가 나올 수도 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임산부는 제 수치를 많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많이 먹어요. 왜요? 비타민 A는 임산부들이 많이 먹게 되면 장애아가 나올 수 있다. 단독으로 먹는 게 자, 그러면 제 수치는 임산부한테 먹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베타민 A가 없어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PM이니까? 인상을 먹어도 된다고 PM이니까 되는 거고. 네. 아, 그냥 예를 들어 하루에 한 통 먹어버렸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돼요. PM이니까? 자, 비타민 A를 만들어낸 전부 물질은 베타카로틴이에요. 베타카로틴. 네. 자, 젤 슈츠에는 비타민 A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내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요. 그래서 임산부가 많이 먹어도 전혀 상관이 문제가 없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를 만들어내는 전구 물질로 들어가 있지 비타민 A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베타카로틴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스피루리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 스피루리나는 정말 유엔에서 정한 식품 중에 하나인데 나사에서 우주인한테도 먹이는 게 스피루리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끔 만들어주는 이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단지 그냥 A, C, 셀레늄 이것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면역력을 올려주기도 하고 DNA, 손상된 DNA를 복원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정말 우리 몸에 최상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스피루리나. 그래서 이제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자, 면역 시스템에도 도움이 되고 활성산소 없애주는 항산화제로도 도움이 되는 것이 이 자, 그다음에 이제 질병의 근원 두 가지 딱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메틸화라고 하는 것하고 황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질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서 메틸화하고 황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메틸화, 황화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럼 메틸화는 뭐냐? 메틸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 생기는 것이 우울증, 자폐증, ADHD,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치매, 심장, 암 이거예요. 자, 그래서 메틸화가 정상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려면 유전자와 영양의 문제를 잘 해결을 시켜주면 되는 건데 이 영양의 핵심 부분은 뭐냐면 비타민 B 복합체. 비타민 B 복합체 어떤 제품이에요? 액티바이즈. 액티바이즈가 메틸화가 정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질병의 근본 원인 두 가지. 하나는 메틸화, 하나는 황화. 그러면 메틸화가 정상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해주려면 비타민 B 복합체. 일단 하나는 해결됐어요. 그렇죠? 일단 다음에 이제 황화만 해결시키면 끝. 여러분들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비타민 B 복합체는 액티바이즈잖아요. 이것만 잘 드시면 일단은 질병의 50%는 해결. 이제 황화만 이제 알고 있으면 몇 프로예요? 100%.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나머지 부분을 좀 차지하기는 해. 그래서 일단 황화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음식하고 해독작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다음에 특수 영양 보충제가 필요해요. 이 특수 영양 보충제가 액티바이즈. 그래서 액티바이즈를 정말 여러분들은 잘 챙겨서 드셔야 돼요.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네. 얼마만큼 드셔야 돼요? 네? 5일에 한 스푼이요? 5일에 한 통? 자, 깜짝 놀랐네. 5일에 한 스푼이네. 자, 원래 양이 액티바이즈 1일 섭취량이 1일 몇 스푼으로 됐어요? 혹시 더 많이 먹으면 죽을 줄 알고 1일에 3스푼만 드시는 거? 나는 3스푼을 넘기지 않는다. 거기가 적어진 대로만 먹고 있다. 그런 분 안 계세요? 많이 드시고 계세요? 많이 드세요. 자, 그 다음에 황화. 자, 황화는 우리 몸에 해독작용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황화입니다. 자, 그래서 황화가 잘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글루타치온의 수치를 높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글루타치온이 내 몸에서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죠. 혹시 일부러 글루타치온을 사서 드셔보신 거예요? 여기 뭐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붙이는 필름형 글루타치온 드셔보신 분? 많이 드시고 계세요? 지금도 먹고 있어요? 많이 드시고 계세요? 많이 드시고 계시냐? 하루에 한 번? 왜 하루에 한 번만 드세요? 그게 뭐라고 하니까? 자, 원래 글루타치온은 미백 주사예요. 주사로 미백 주사로 글루타치온을 맞게 되면 이게 미백이 정말 잘 돼. 그런데 경구 투여로 글루타치온을 먹잖아요. 생체 이용률은 10%입니다. 내 몸에서 이용률이 10%라. 그래서 먹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 작용하는 율이 10%. 그 다음에 필름형으로 만들려면 천연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천연으로 만들 수가 없다. 자, 액티바이즈만 가지고 필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반죽해가지고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다. 화학 부형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먹는 걸 경구 투여로 글루타치온은 생체 이용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만들어내는 원료 물질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원료 물질은 웨이나 프로셰프예요. 그리고 비타민 B3 나이아신이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액티바이즈를 많이 드시면 황화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황, 그냥 황, 얘가 우리 몸의 신경의 전기 전도가 정상적으로 일어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이 제품에 황이 어디가 들어있어요? 갤링피. 자, 제품 중에 황이 들어있는 제품 갤링핏에 들어있어요. 또 파워 칵테일. 파워 칵테일도 들어있어요. 네. 또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엠플러스. 웹플러스 들어있어요? 왜 막 목소리가 막 죽어갑니까? 뮤로겐에도 황이 들어있어요. 뮤로겐에도 황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황이 내 몸에 황화를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화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황이나 마늘이나 생강이나 얘네들이 몸에 들어와줘요. 그래서 마늘도 많이 드시고 강황도 드시고 생강도 드시고 그게 우리 몸의 제품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황화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노화의 주법은 산화, 당화. 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 당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당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들 중에서 타서 눌러붙은 물질이에요. AGE, 최종 당화 산물. 최종 당화 산물을 일으키는 음식이 가장 빨리 노화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노릇노릇하게 익힌 것. 자, 얘네들을 많이 먹게 되면 암, 심근경색, 뇌졸중,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고혈압 당연히 맛있죠. 엄청 맛있어요. 이제 추석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돼. 자, 이게 이제 어떤 음식이냐? 탄수화물,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의 당, 그 다음에 단백질, 계란, 얘네들이 다 붙어서 고온에 노릇노릇하게 익혀놓은 거. 자, 그래서 자 호락판에 넣고 가열하면 갈색으로 바뀝니다. 멜라이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과정에서 H가 생기는 거 최종 당화성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거 와플, 치킨, 피자, 베이컨, 소세지 다 구운 거, 튀긴 거 이런 것들이 최종 당화성분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빨리 늙어집니까? 임상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피자, 치킨, 와플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진짜 맛있는 것들이에요. 추석 때 전을 부치는데 막 파전 부치고 먼저 부치고 육전 부치고 먼저 생선전 부치고 막 이러잖아요. 생선전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똑같지. 소고기전하고 생선하고 생선전하고 어떤 게 더 몸에 좋을까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래서 왠지 그냥 생선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생선도 그냥 오메가3 빼버리면 그냥 육류의 살이에요. 물고기 살이나 소고기 살이나 뭐가 틀려? 물고기의 살은 괜찮습니까? 좀 연하니까? 소고기도 연하게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아무튼 밀가루, 설탕, 단백질이 붙어져 있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밀가루가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붙어서 문제예요. 밀가루에 설탕이 따라와서 문제고 밀가루에 단백질이 따라와서 문제예요. 안 따라오게끔 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서 진짜 나는 밀가루 너무너무 좋아한다 하면 밀가루 그냥 가루 그냥 그걸 마시는 거예요. 액티바이즈 타가지고 액티바이즈 타가지고 근데 이렇게 산화당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려면 이거 드시고 나서 액티바이즈 드시면 괜찮아요. 이거 드시고 액티바이즈 드시면 괜찮다고. 나는 액티바이즈 많으니까 이거 배 터지도록 먹고 액티바이즈 마시면 되지 이렇게는 또 하지 마시고 아무리 액티바이즈 있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이거 드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적게 드시고 첨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것이 날 것, 그 다음 좋은 것 삶은 것, 제일 안 좋은 것이 튀긴 것, 구운 것, 제일 안 좋은 것. 그래서 구운 것, 튀긴 것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첨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날 것, 삶는 것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혹시 막 방사선 오염수를 방출해가지고 막 이랬다고 하니까 생선 안 드시죠?
먹어요. 네? 먹어요. 드시고 계세요? 예. 아직은 오염수가 우리나라까지 안 왔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계속 먹을 거예요. 아, 계속 먹을 거예요? 왜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먹으면 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방사성 오염수가 우리나라 오려면 몇 년이 걸리니까 지금 빨리빨리 먹어두자. 빨리빨리 먹어두자. 막 이러더라고. 물고기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까요? 물고기 이미 일본까지 다 갔다 왔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어디 갔다 왔냐고. 일본 갔다 왔니? 하고 물어보시라고. 얘네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살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잖아. 물속에서. 모르세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온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꼭 물어보세요. 어디 갔다 왔냐고. 어느 나라까지 갔다 왔냐고 물어보시고 드시라고. 그래서 자, 얘네들을 이제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최종 방어산물 HE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 호모시스테인이 생겨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중성지방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 올리는 거 이 역할을 하고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호모시스테인이에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혈관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 올리고 혈소판에 문제를 일으키고 혈전이 생기도록 하고 동맥경화, 산화질소 생성 방해, 인슐린 수용체 손상, 심장 기능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떨어뜨리면 돼요. 이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떨어뜨려주는 성분이 비타민 B 복합체, 액티바이자. 그래서 자, 이 비타민 B군 얘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분해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다 비타민 B가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다 비타민 B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작용하는 연료,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은 비타민 B 복합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화, 당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데 제일 좋은 게 비타민 B 복합체예요. 그래서 추석 때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비타민 B군을 많이 넣어주게 되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액티바이저 많이 드시면 돼요. 물통에다 액티바이저 스푼 몇 스푼 넣지 마시고 액티바이저 통에다가 물을 부으세요. 그래가지고 마시라고. 좋은 생각 참. 이거 괜찮네.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잠을 못 자요? 잠 잘 자요. 아무리 뭐. 잠 못 자면 안 잘 자면 되지. 자요. 먹자마자. 자, 그 다음에 여기 T스의 사이클이 있어요. 이건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사이클 몰라요. 이거 엄청 어려워요. 제가 이것은 이따가 오후에 이걸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보시면 여기 NAD라고 적어진 게 있잖아요. 이 NAD가 노화가 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물질. 근데 여기가 NAD 있죠. 여기가 NAD 있죠. 그다음에 여기가 NAD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NAD라고 하는 물질이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질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노화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미국 하버드 의대의 시클레어 박사가 이 NAD라고 하는 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노화는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PM 제품에 이 NAD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있지요. 있어요? PM이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있더라고. 있어요. 그래서 NAD가 뭐냐면 니코틴아미드 아데닌 디누클레오타이드에서 NAD예요. 이게 노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핵심 조절 인자다. 그 다음에 NAD가 부족하면 장수 유전자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NAD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안 죽어요. 못 죽어요. 노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NAD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충을 해주면 자, DNA가 복구가 돼요.
노화 지표가 떨어지고 새로운 모세혈관이 만들어지고 60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전체 모세혈관의 40%가 탈락이에요. 40%가. 그래서 모세혈관이 많이 탈락될수록 주름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검버섯이 생겨요. 그래서 주름이 깊어지고 검버섯이 생기는 것은 모세혈관의 탈락이에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그래서 검버섯은 저승꽃이라고. 저승 깔 때 피는 꽃, 저승꽃. 저승꽃이 안 피면은 꼭 피어야 저승에 갈 수 있을까요? 저승꽃이 안 피고 이렇게 피해놓고 저승에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저승꽃이 안 피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게 NAD 물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근육량도 늘어나고 시력도 좋아지고 임신과 출산이 가능해요. 이게 NAD 물질이에요. 엄청 좋은 물질이잖아요. 이것은 내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NAD 이 NAD 부작용이 없어요. 우리 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은 없다. 이제 이거예요. 디바이스. 카본 액티바이즈인데 여기 어떤 성분일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액티바이즈가 정말 대단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액티바이즈는 영양 물질 공급도 해주고 노폐물도 제거시켜주고 수분 조절 잘 되게끔 해주고 체온을 올려주고 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액티바이즈를 먹게 되면 빨갛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죠? 왜 올라올까요?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냥 올라와요? 짱. 그럼 안 올라오면 안 올라오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닌 무조건 경우도 올라와야 있고. 됩니까? 아니요. 두 가지. 자 올라와도 문제고 안 올라와도 문제예요? 아니요. 안 올라오니까는 너는 뒤졌어 올라올 때까지 가보자 하고 막 엄청나게 타서 먹이시는 분 있잖아요. 5스푼 타줬으니까 안 올라오니까 10스푼 타줘갖고 먹여버리고 나는 올라올 때까지 먹어봐 막 하면서 먹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과부하가 걸려버리면 다 오버때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고. 오늘은 패스, 내일 다시 보자 이렇게 해야지. 그다음에 다음날도 안 올라오면 그날 또 패스, 다음날 보자. 일주일이면 웬만하면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라고. 너무 급하게 오늘 올라올 때까지 그냥 타서 먹이지 마시고. 그래서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냐. 엄청나게 아깝잖아. 4만 원 날려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라. 그 다음에 숙성되지 않는 씨앗, 얘가 렙틴 단백질의 문제를 일으켜요. 세포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세포 자체. 그래서 이 렙틴 단백질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데는 황이 필요한 겁니다. 뮤로겐의 황. 그래서 이 렙틴 단백질이 뭐냐면 숙성되지 않는 씨앗 있잖아요. 열매에서 나무에 매달려 있어서 숙성되지 않는 씨앗에는 다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을 때 내 몸의 세포의 수용체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에서 숙성되지 않는 씨를 통째로 먹어버리면 내 몸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일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먹고 있는 게 뭐냐면 고추, 파란 고추. 청매실이 그 파란 고추에 안에 있는 씨를 땅에다 묻어놓으면 싹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와요. 빨간 고추에 있는 씨를 묻어야 올라오지. 파란 고추는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씨에는 독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토마토 다 익었을 때 안 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익지 않았을 때 따가지고 유통 과정에서 빨갛게 익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씨에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 고추, 그다음 오이, 자 파란 오이를 따가지고 그 씨를 땅에다 묻어놓으면 발화가 될까요? 안 일어나요. 거기서 독성이 있는 거라고. 아주 노랗게 이건 노박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씨를 빼가지고 심어야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성이 있어. 딸기, 고추, 키위, 참외 수박. 다 아무튼 얘를 묻어가지고 싹이 안 올라올 것들은 다 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의 세포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드시면 안 된다.
얘네들은 식물은요 씨가 내 새끼예요. 식물의 입장에서는 이 씨가 내 새끼라고. 그래서 내 새끼가 나한테 매달려 있을 때 숙성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또 나처럼 또 나라고. 발화를 시켜가지고 또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성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독을 발생시킵니다. 동물들한테 너 내 새끼를 따서 먹으면 죽는다 하고 독성을 다 발현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게 되면 막 설사를 하기도 하고 입이 막 얼얼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괜찮다고 막 해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야채, 과일은 다 괜찮다 이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씨가 없는 거 바나나, 망고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나나하고 망고. 망고 씨는 기분 먹잖아. 나쁘세요? 그러니까 드시라고 다 드시는데 그 렉틴 단백질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황이 필요하다. 그래서 드시고 뭘 먹으면 되겠어요? 유능하게 드시라고. 유능하게 드시면 돼요. 유능하게 많이 드셔. 그래서 여기 황이 우리 인체의 8번째 생체 원소, 8가지 생체 원소 중에서 황이 들어있어요. 황. 그래서 뭐 수소, 산소, 탄소, 질소, 나트륨, 칼슘, 인, 황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 황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황은 관절염에도 도움이 돼요. 뮤노겐은 그냥 여러분들이 혈관 확장시켜주는 산화질소를 만들어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관절에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렉틴 단백질 없애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도움이 되는 게 염증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그 황이 염증을 없애주는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뮤노겐은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냥 혈관 확장시켜서 순환 잘 되게 만들어준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자, 그 다음 자 모발의 주성분이에요. 머리털의 주성분 중에 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털을 보면 여러분들의 신장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털이 잘 여기가 끝이 갈라지고 푸석푸석해지고 하는 것은 신장이 안 좋은 거예요. 콩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을 보고 그 사람의 신장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머리털 다 빠지신 분도 있잖아요. 신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머리. 대머리는 정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순환이 안 좋아요. 정력이 좋아요. 근데 부작용으로 대머리예요. 부작용으로 머리털이 다 빠져버릴 거야. 그럼 정력이 좋아서 머리털 빠지는 게 나아요? 정력이 좀 약해서 머리털 있는 게 나아요? 속을 먹는 거죠. 그래서 황이 이제 자 이러한 피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황이에요. 이렇게 지저분한 혈액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황이라고. 그래서 뮤노겐은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요. 근데 뮤노겐만 캡슐에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산화되지 않도록? 그럼 다른 것들은 산화돼도 괜찮고? 다른 것들은 안까지 안 들어가도 되니까는 분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뮤노겐만 캡슐에 들어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그러면 뮤노겐을 흡수가 잘 되게끔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액티바이에다가 따가지고 타가지고 먹으면 괜찮을까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바로. 다른 사람 그럼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뮤노겐만 왜 캡슐이냐고. 위에서 녹자고 창으로 넘어가라고. 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안 돼. 지금 안 돼. 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싫어요. 내년 이맘때 봐서 안 알려드릴게요. 돼요. 안 돼요. 물어보면 뭐라 그래? 여기 뮤노겐에 들어가 있는 황의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려면 안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안정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캡슐에 넣는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이게 안정화가 안 되면 안에서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뮤노겐은 따가지고 터서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까서 액티바이즈 파워 칵테일에 까가지고 타가지고 같이 먹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캡슐에다 넣는 거예요. 아니 내 몸에서 작용하는 부분이 그렇게 안정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안정화를 내 몸속에 들어가서까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캡슐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까서 드시지 마시라고. 까지 않고 그냥 넣어요. 하시면 왜요? 목 넘기 얘기가 나쁘다고. 그럼 안에 그냥 넣어놓고 거기다 넣으면 다 녹아요. 전부 다. 안 된다니까요. 효과가 떨어져.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파워 칵테일 안 돼갖고 거기서 막 한다고 흔들어서 돌려가지고 먹는 것은 어. 괜찮고 그럼 까서 넣는 거나 뭔 차이예요? 안 그래요? 녹더라고. 그래서 뮤로겐만큼은 까서 아. 타서 드시면 안 돼요. 그렇게 먹고 있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꼭 그냥 드셔야 됩니다. 아. 자, 그 다음에 인슐린의 체인이 있는데 여기 체인 중에서 황고리가 있습니다. 황고리. 이 황고리 체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황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강황이나 뮤로겐에 들어있는 황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도 꼭 뮤로겐을 드시게끔 하셔야 됩니다. 맨날 리스토레이트만 먹게끔 하지 마시고. 리스토레이트에 황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황이 들어가 있도록 드시게끔 하는 것이 일단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젊어지고 싶다면 굶어라라고 했어요. 굶어라. 그래서 공복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파워 칵테일 최적의 영양 공급 시켜줄 수 있는 거. 근데 이 파워 칵테일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 우리 몸의 pH 7.2가 유지가 되어야 우리가 정말 건강할 수 있고, 자, 효소가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게 pH 7.2예요. 그러면 이 pH 7.2를 맞춰줄 수 있는 것이 파워 칵테일이에요. 파워 칵테일 안에 효소가 들어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효소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건강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고 생, 야채, 과일 48도 이상에 넣어버리면 효소는 다 파괴가 됩니다. 파워 칵테일도 뜨거운 물에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48도예요. 48도. 자, 그래서 UC 버클리 대학의 교수 브루스 에임스 교수가 한 말이에요. 영양 결핍 질환은 예방하는 데는 최적의 영양 공급시켜야 된다. 이 최적의 영양이 우리 몸의 세포에 보통 필요로 영양이 50가지거든요. 세포가 퍼펙트하게 작용하는데 50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다. 근데 파워 칵테일은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56가지잖아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만 잘 드셔도 된다. 그래서 자, 사람에 따라 비타민 필요량이 적게는 2배, 많게는 몇 배예요? 100배가 필요하다. 적게는 2배, 많게는 100배. 그러면 일일 섭취량으로 내 몸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PM을 지금 3년째 먹고 있는데 내 몸에 왜 모양이 꼴릴까요?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3년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몸이 치유되고 바뀔 수 있는 양으로 공급을 시켜줬느냐 이거예요. 딱 좋아지게끔 만들고 난 이후에 양을 줄이셔야지. 먹어보고 좋아지면 내가 그때 먹을 게 많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져요. 그래서 꼭 하는 말을 그래. 내가 지금 2년째 먹고 있는데 별로 모르겠더라.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 몸이 안 좋으면 안 좋았어. 그래서 많은 양의 영양 공급을 시켜서 좋아지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양을 줄여 나가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날마다 한 포씩, 날마다 안 빼면 근데 몸이 안 좋아. 아니 근데 저기 있잖아요. 네? 우리 제품이 전체적으로 너무 달다는 느낌이 있어요. 담요 어쩌는데요? 네? 불편해. 속 타세요. 넣어서 먹어요. 속 많이 타세요. 네. 먹기가 좀 그럼 속 적게 타세요. 먹기 좋은 상태로 먹고 있어요. 간을 맞추세요. 건강하게.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라. 그렇게 하는데 소금으로 간을 맞추셔. 그렇게 하면 괜찮아. 완전 대답이야. 자, 그래서
자,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피부 질환이 생겨요. 김이 검버섯, 습진 같은 게 생기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또라이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제 중성지방이라든가 이런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다 들어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셀룰로즈, 섬유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도 들어가 있고, 맞아. 우유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들어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잘 드시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안 쓰죠. 이 장누수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에 전신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이. 그러면 건강한 용모력이 딱 붙어 있는데, 자, 장누수가 생기면 이 틈이 벌어져 있어요. 틈이 벌어져 있으면 독소 물질이 이 초록색 띄고 있는 독소 물질이 혈관으로 들어옵니다. 혈관으로 들어와서 전신을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전신을 타고 돌아가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서 뇌누수 증후군도 생겨요. 그래서 장과 뇌의 두 가지에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얘를 이 벌어진 틈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유산균이에요. 이렇게 막아주는 거. 그래서 파워 칵테일을 잘 드시면 장누수 증후군도 해결을 시킬 수가 있고, 장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뇌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반드시 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뇌 신경이 여기 뒤에 연수를 통해서 다발로 복부에 분포가 돼 있어요. 여기 그물망처럼. 그래서 사돈이 논사하면 배가 아픈 거예요. 혹시 사돈이 논사했는데 나는 배 안 아프고 머리 아프더라 이러실 분 계세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 좋은 균이 건드는 거하고 나쁜 균이 건드는 거하고 내가 틀리게 작용한다니까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조폭 한 사람이 왔어.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조폭한테 여러분한테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볼따구를 자꾸 흔들어주라고 했어요. 예쁘다고. 아, 예쁘다. 이렇게. 조폭이 자꾸 흔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쁘다라고 흔들어줬다니까요. 조폭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흔들어줬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싫으신 분 계세요? 좋잖아요. 안 해봐서 몰라요. 이렇게. 자, 내 몸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유해균이 신경을 건들면 기분이 나빠요. 여기 뱃속에 유해균들이 신경을 건들면 기분이 나쁘다. 근데 유익균이 건드려주잖아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음식이 들어와서 장내 미생물이 어떠한 것이 신경을 건드려주냐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장청, 뇌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 안에 숙변이 많이 붙어 있으면 그게 신경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 최고의 독소는 똑똑이에요. 똑똑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변비가 아주 심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서 이놈의 똥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변비가 있느냐? 남한테 막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변비가 심해. 오늘 누가 닫아먹지? 이런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변비가 심하다. 그냥 사줘야 돼. 그래서 변비가 아주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으면 사주라고. 너 나한테 밥 사. 그럼 똥 나갈 것이다. 언제까지 밥 사야 되냐 물어보면 똥 나갈 때까지 이렇게 근데 절대 이렇게 배려,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변비예요. 자, 남녀가 잡밥을 먹으러 갔어요. 누가 돈 내야 돼요? 남자가 내야 돼요? 여자가 내야 돼요? 네? 아니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하던 대로 이야기하세요. 남자가 내야 돼요? 여자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변비라고. 그러니까 변비라고. 그냥 똥 이야기 하는 사람은 다 여자분들이에요. 남자들이 똥 이야기 하는 거 봤어요? 남자들이 커피숍에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막 똥 이야기 하던가요? 안 해, 남자들 똥 이야기. 그래서 변비를 해결하고 이쪽이 소영이 밥 사야 돼요? 여러분이 사야 돼요? 네? 소영이 사야 돼요? 여러분이 사야 돼요? 그러니까 변비라고. 그러니까 변비라고.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혹시나 커피를 한 잔 사보세요.
또 나갈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혹시나 안 나가면 한 번만 더 사세요. 그러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잡는 미생물이 결론은 치매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진짜라니까요. 뭐가 진짜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포에 여기 수용체 털 있잖아요. 우리 머리털이 10만 개 붙어 있는데 세포에 털도 한 개당 10만 개 붙어 있어요. 이 세포에 여기 수용체가 바이러스 인지하고 박테리아 인지하고 인슐린 인지하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수용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물질이 파워 칵테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 난자하고 정자도 이렇게 세포들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이 털이 막 움직이면서. 그런데 이 털을 떡지게 만들어 버리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렉틴 단백질이에요. C까지 통째로 먹는 것들. 얘가 이 털을 이렇게 떡지게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들 머리털이 떡져 버리면 안 좋잖아요. 한 3일 머리 안 감으면 떡져 버리잖아요. 세포가 그렇게 돼 버린다니까요. 그게 렉틴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게 풀어지도록 하는 것이 황이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는 것은 시간하고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가장 강력한 에너지예요. 여러분들의 몸에 적용한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거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표준말일까요? 사투리일까요? 표준어. 거시기는 표준말이에요. 근데 이 거시기에 125가지 뜻이 있대요. 야, 거시기 좀 가져와봐. 거시기 가져와. 야,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좀 가져와봐. 거시기에서 그러면 거시기 가져와요. 그래서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대사가 있어요. 대사. 여기 우리의 전략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해라. 아시겠죠? 갑옷을 거시기 하래요. 갑옷을 거시기 하면 살아. 근데 갑옷을 멋있게 해버리면 죽어. 갑옷을 거시기 하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언어는 말은 생각이고 느낌이고 전달 물질이고 기고 에너지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고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관통할 수 있는 이 언어는 사용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언어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일으키게 할 수도 있고 치유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의 그냥 나쁜 말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조건 100% 나한테 오게끔 됐어요. 그냥 파장이 나고 제일 100% 맞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도 죽이고 결론은 본인도 죽어요. 한번 해보셔도 돼. 진짜 그런가?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거 얘는 풀초자 플러스 줄골락자예요. 여기 약이 한자가 여기 풀초 줄골락자. 그래서 약은 풀 뜯어 먹고 마음이 즐거우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약은 뭘 뜯어 먹어요? 풀 뜯어 먹고 그 다음에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파워 칵테일 먹고 마음이 즐거우면 약이에요. 근데 파워 칵테일 먹고 승질나면 어떻게 해요? 독이에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 먹으면서 마음이 즐거우면 최고의 명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약의 태색적 한계에는 LD50, 치사량 50%가 만들어져야 약으로 승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약에는 뭐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것들은 약으로 등재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파워 칵테일은 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약들은 우리 몸에 비타민, 미네랄 얘네들을 결핍을 시킨다. 항암약은 거의 모든 영양소를 다 결핍을 시킨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항암을 하게 되면 영양 결핍으로 죽어요, 사실은. 영양 실조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최적의 영양을 공급시켜주는 것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잘 섭취를 해주시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이야기 하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로의 반대말이 뭐예요? 프로의 반대말은 뭘까요?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맞아요. 자, 아마추어. 끌어올려준다는 뜻이고 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이오는 생명이고
이 프로의 반대말이 안티예요. 안티. 그래서 안티바이오틱스는 항생제가 안티바이오틱스예요. 그러니까 안티는 뭐예요?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이오 생명을 끌어내리는 거. 이게 안티바이오틱스. 그럼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안티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될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뭐 드실래요? 프로바이오틱스. 말은 이렇게 하셔. 근데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시잖아. 그러면 안티바이오틱스를 주거든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꼬박 챙겨서 드셔. 그래서 내 몸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항생제가 많이 몸에 들어오면 성장 속도는 빨라집니다. 15% 정도. 그래서 모든 가축의 사료에는 다 항생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항생제 안 드셔도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으면 다 항생제가 들어있어요. 자, 요즘 애들이 키가 큰 이유는 엄마 아빠가 작아도 키가 큰 이유는 항생제가 있는 것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키가 큰 거예요. 돌연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는 작은데 너는 왜 커? 이렇게 돌연변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항생제가 많이 들어있는 걸 먹으면 커요. 옛날 조선시대에 다 거의 한 40대 정도면 다 죽었었는데 80대까지 산 사람이 있었어요. 80대까지 산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영조. 그가 누구예요? 근데 영조뿐만 아니라 80대 이상까지 잘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어떤 사람이 80세 이상을 살았냐면 뇌관들이 80대까지 살았어요. 뇌관이 누군지 아시죠? 뇌시. 우리 남자 사람들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직접적으로 알려드려야 될까요? 네? 네, 푹 집어서 말씀드려요. 자르세요. 자, 그러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자르라고. 자, 오래 살고 싶으시면 자르세요. 남편들 오래 살리고 싶으시면 자르세요. 달러도 괜찮아요. 네? 네? 달러도 그 문자 괜찮아요. 되겠어요?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죽는 거 아니에요? 안 그 죽어요. 잘랐다고? 자, 그 병아리 닭 있잖아. 닭의 수명이 혹시 몇 년인 줄 아세요? 닭이 몇 년 살까요? 같이 안 살아와서 모르시죠? 우리나라 닭은 6개월 못 넘깁니다. 초보 주공 말먹이면 다 없어지니까 못 넘겨요. 근데 닭을 그대로 놔두면 13년을 살아요. 13년을 삽니다. 13년을 사는데 초복, 중복, 말복 되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병아리의 심장 조직만 딱 떼가지고 여기 이제 배양액을 넣어놓고 매일같이 노폐물을 걸러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29년을 살았어요. 29년. 근데 노폐물 빼내는 것을 잊어버렸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 최적의 영양 공급시켜주고 노폐물만 잘 빼내면 여러분들은 안 죽는다고. 근데 노폐물 빼내는 것을 잊어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최적의 영양 공급시켜주고 그 다음에 몸의 독소 잘 빼내주고, 네, 그렇게 드시면 여러분들 안 죽는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NAD 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정말 오래 살 수 있어요. 이게 뇌혈관입니다. 여러분들의 뇌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 지금 이게 어느 곳도 안 막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막혀버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안 막히고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안 막혀갖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기적이라니까요. 막혀갖고 푹 맞으면 눈 뜨면 불고 눈 감으면 사망이에요. 50대 50. 눈 감아야 돼, 떼야 돼요. 네? 감으면 사망, 뜨면 불고. 감아야 돼요, 떼야 돼요. 감아야 돼요. 감아야 돼요. 감아야 돼요. 자, 남편이 눈 떼야 되냐고 감아야 되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인간아, 감아. 떼지 말고 감아. 이렇게 해야 될까? 우리 남자 사장님들은 조심하세요. 사모님들이 눈 감으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잘하시든가 아니면 콩을 안 맞도록 노력을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정말 관리 잘하셔야 돼요. 치매 걸리실 거예요? 안 걸리실 거예요? 안 걸리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걸리세요. 치매예요? 암이에요? 암이에요? 당연히 다 싫지. 근데 치매는 안 아픕니다. 치매는 안 아파요. 치매는 제일 행복하지 뭐. 치매에 걸리면 행복해요. 근데 암은 엄청 아파요. 치매 걸리실 거예요? 안 걸리실 거예요? 치매는 안 아프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암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치매 걸리실 거예요? 안 걸리실 거예요? 치매 걸리실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치매는. 치매 걸리실 거죠? 또 치매 걸리실 거예요. 나머지 다 암이에요? 자, 고스톱 치면 치매 예방 될 수 있을까요? 고스톱 치다가 치매 걸릴 수 있어요. 고스톱 치다가 치매 걸려버릴 수 있어요. 내가 5천원 가지고 경로당을 갔어요. 하루 종일 고스톱 쳤는데 5천원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땀이 괜찮은데 안 그래요? 근데 치매에 걸려서 하루 종일 제정신으로 안 돌아오면 살만하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제정신이 되돌아와요. 왔다 갔다. 우리가 다 치매 걸렸잖아요. 제정신으로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다 치매 딱 봤더니 다 치매인데 나 혼자만 정상인 거예요. 왜 내가 여기에 있어? 다 치매 걸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 정상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정말로 허리가 휘도록 그냥 벌어서 애들 갖춰놨더니 이제 나를 그냥 치매 요양병으로 나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냥 정말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커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암 걸려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헷가닥 해버렸어요. 두 번째로 돌아왔어요. 봤더니 다 치매 걸린다 혼자만 정상.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래서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로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고 한번 살아봐라 하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끔 하는 것이 치매예요. 왜냐하면 그 과거의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자살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너는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게 치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매 걸리시면 안 돼요. 근데 치매는 그냥 너 앞으로 치매 걸릴 수 있어. 곧 치매 걸릴 거야. 이게 예고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는 고스톱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즐거워야 치매가 안 걸려요. 하루하루가 정말 즐거워야 치매가 안 걸리는 것이지 날마다 고스톱 친다고 해서 치매 안 걸리는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삶을 사시라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시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울고 싶으면 울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분노하지 마시고 화내시라고. 그래야 치매에 안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하는 거 코엔자임 Q10, 그 다음에 비타민 B 복합체,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많이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 독소 물질들 빼내는 거, 이걸 하셔야 된다. 그러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안 걸리게끔 할 수 있는 거고. 치매도 치매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요. 안 나와요? 안 나요. 안 나와요 하니까 안 나온가요? 안 나 실제로. 나아요. 나. 그래서 이 BDNF라고 하는 이 수치가 올라가도록 하면 다 좋아져. 간질, 거식증, 우울증, 정신불면증, 강박신경 얘네들이 다 좋아져요. 근데 이 BDNF 수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얘가 칼로리 제한이에요.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그래서 칼로리 적게 제한을 하시고 날마다 배가 부르게 먹고 배 터지도록 먹고 이걸로 나올 때까지 먹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 뚱뚱해요. 혹시 뚱뚱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준이 뭔데요?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러면
자, 어떤 한 사람 170, 58kg짜리 놔두고 이 사람 놔두고 여기다가 세워놓고 뚱뚱하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들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들 거잖아요. 약간 통통한 사람이 오래 살까요? 막대기가 오래 살까요? 통통한 사람. 네? 통통한 사람. 어떻게 아셨어요? 그 몸을 막대기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통통한 거 오래 산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냥 170에 58kg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키 자체가 안 되는데 키 자체가 170 안 되면 어떡하냐고. 기록지가 안 돼. 기르지가 안 돼. 뼈가 통뼈예요. 그럼 뼈 깎아야 될까요? 그거 아니잖아. 지금 내 몸에서 체질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뚱뚱해도 내가 어떤 누가 보기에도 좀 비만인 것 같아 하지만 비만인데 정말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몸에 독소도 없고 뼈가 통뼈라서 그렇지 좀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다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건강한 것이지 몸이 막대기인 사람이 몸에 독소가 없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독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열받지 마십시오. 한숨 쉬지 마시고. 그래서 제너레이션 50 제너레이션 50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자, 눈은 뇌가 튀어나온 것이 눈이에요. 자, 뇌가 튀어나온 것이 눈입니다. 옆에 계신 분 눈 한번 쳐다봐 보세요. 내가 필요한 건 내 옆에 있는 분의 눈은 동태다 하시는 분.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 뇌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은 뇌 상태예요. 그래서 눈을 보고 아 천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눈 감고 자고 있는데 아이 새끼 싸가지 없기 지금 독소를 품고 있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쵸? 째려봐야 독소를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은 뇌가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과 뇌는 면역의 특권 부위예요. 면역의 특권.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치매, 우울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이것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이 면역력 떨어져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불면증, 면역력 상관없어요. 치매, 알츠하이머 면역하고 상관이 없어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이 면역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뇌하고 눈은 그래서 면역의 특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고환이에요. 고환도 면역의 특공부예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활성산소 때문에. 스트레스. 이 때문에 눈과 뇌에는 문제가 생겨요. 고환에서는 정자가 날마다 생기잖아요. 없었던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군이 아닌 거예요. 없었던 게 생기니까 적이잖아.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정자가 생기는 쪽쪽 잡아서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기는 쪽쪽 다 없애버려. 그럼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 때문에 걔네들은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오메가3는 많이 드시고 자, 호르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서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스타딘의 약을 복용을 하시게 되면 호르몬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성지방이나 고지혈증 이 수치가 높으면 식이요법으로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만 높은 것은 호르몬의 밸런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PM 제품을 먹고 막 해독도 하고 건강관리 하는데 예전에는 혈액 검사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었는데 PM 제품 먹고 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몸이 정상적으로 가는 도중에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합성을 시켜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올랐다고 얘는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내 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 젊어지는 것이 성장 호르몬이에요. 더 젊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러면 성장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려면 배가 고파야 돼. 배불러 있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당하게 스트레스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적당하게 운동하셔야 돼요. 코 시시 풀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려면 스킨십이 필요해요. 가족하고의 스킨십도 필요해요. 나는 싫다.
남편 옆에 오는 것도 싫다. 개새끼하고 하라고. 그래서 스킨십을 자주 하는 것이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워킹, 댄스, 리듬 운동 하시고, 그다음에 복식 호흡 하시고, 좋아하는 거 잘 씹어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얘네들 중에서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만 포함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한테 있는가 이것을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 없앨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수줍음이 많고 외출하는 거 싫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싫고 공공장소에 가는 것이 싫고 하시는 분들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안 되는 사람,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사람. 나 사람 많은 데 가는 거 너무 싫어. 그리고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거야. 세로토닌이 분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의도적으로라도 바꿔보려고 하셔야 돼요. 얘는 갤리핏은 자 여기 관절, 여기 관절 무릎 관절 여기만 32도예요. 자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인데 여기 무릎 관절이 32도라. 그래서 에어컨 바람이 들어오면 무릎만 시린 거예요. 더 낮으니까. 그래서 무릎 담도 덥고 막 이러시잖아요. 자 이 연골을 구성하는 물질이 물, 콜라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단백질, 당, 프로테오글리칸, 히알루론산. 그래서 병원에 가서 뼈주사는 히알루론산 주사예요. 히알루론 주사를 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무릎 여기 관절에다가. 근데 무릎 관절에다가 주사발 찌르잖아요. 안 아픕니다. 왜냐하면 신경도 혈관도 없으니까. 그래서 히알루론산 주사를 놔가지고 쪼글쪼글해진 것을 뽕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또 빠져나가면 쪼글쪼글해지니까 또 아프고 가면 또 히알루론산 주사를 넣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연골의 수명은 117년입니다. 그래서 닳아서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8세 되면 닳아서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세요. 118세, 117세가 아직 안 됐으면 닳아서 없어졌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넣는 것은 웬만하면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뷰티도 많이 드시고 콜라겐. 자, 콜라겐은 우리 몸의 모발, 눈, 치아, 내장, 방광, 관절, 손톱, 발톱에 다 연관성이 있는 게 콜라겐이에요. 근데 뷰티는 콜라겐 중에서 소콜라겐 있잖아요. 그렇죠? 동물들 중에서 결합 조직이 제일 강한 게 소입니다. 결합 조직이 붙여주는 힘이 가장 강한 게 소라고. 그래서 소 껍질로 벨트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내 가방은 돼지 껍데기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내 구두는 돼지 껍질이다. 나는 돼지 껍질로 만든 구두를 신고 다닌다. 얘네들은 결합 쪽이 약하니까 물에 접촉이 되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방을 100만 원짜리 돼지 껍질 가방을 들고 사서 들고 다니는데 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가니까 없어. 비 맞고 집에 갔더니 가방이 없는 거예요. 돼지 껍질로 만든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비가 오는 날 집에 갔더니 신발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불에 있어도 녹지 않는 결합적이 아주 강한 소를 쓴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소는 흡수가 안 되잖아요. 몸에서 흡수가 안 되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PM만 소로 콜라겐을 만들었잖아요. 그냥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NTC인가요? 그래서 한 거예요. 자, 얘는 이제 그냥 미네랄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자, 미네랄 중에서 리스토레이트. 왜 리스토레이트가 다른 미네랄하고 틀린가? 자, 이것만. 자, 세포로 칼슘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이온 채널이라고 하는 이 사이즈가 0.99옹스트롬이에요. 0.99. 자, 칼슘은 CA잖아요. CA 알고 계시죠? 네.
CA. 자, 얘는 항상 마이너스 2개를 잡아야 돼요. CO 마이너스 2개. 얘가 CO예요. 그래서 CO는 탄산이고 얘는 칼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탄산 칼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조개 껍질, 산호 껍질 얘네들은 탄산 칼슘이에요. 여기를 나노로 쪼개요. 나노로 쪼개면 이 크기예요. 10옹스트롬. 10옹스트롬. 근데 세포가 있으면 여기 칼슘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사이즈가 0.99옹스트롬이에요. 그러니까 1옹스트롬인 거예요. 그러면 몇 배 차이예요? 10배 차이. 10배. 그래서 이온화를 시키는 것은 이 CA하고 CO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온이에요. 이온. 남녀가 이온한 것처럼 분리시켜야 된다.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온을 시켜야 1옹스트롬 크기가 돼요. 1옹스트롬.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는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온. 그래서 사이즈가 1옹스트롬입니다. 그래서 세포원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칼슘 외에 나머지 미네랄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마그네슘, 우리 망간, 칼륨. 이런 것들. 자, 얘네들은 사이즈가 0.77옹스트롬.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요. 칼슘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칼슘이 이온화가 안 돼 있으면 세포 내로 들어가서 작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리스토레이트 이온 칼슘.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에 축적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세요. 그래서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세포 내로 들어가서 작용 못하면 정신질환이 됩니다. 모든 정신질환, 두통, 불안, 자살 충동, 자살, 정신착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기능저하, 두통, 맹장, 불면증, 과민증, 모든 정신질환은 칼슘, 마그네슘.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리스토레이트를 많이 먹게끔 해보셔야 돼요. 근데 리스토레이트를 많이 먹었더니 몸이 냉해졌다라고 하시면 줄이셔야 돼요. 양을 그렇게 조절하셔야 된다고. 리스토레이트를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5포를 먹어버렸더니 몸이 차가워진 것 같다라고 느낌을 드시면 5포만 더 드시지 마시고 줄이시라. 근데 5포를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면 더 드셔도 돼요. 10포 먹어도 괜찮아요.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장수하면서 잘 사는 비결. 먹는 것은 절반, 걷는 것은 2배로, 웃는 것은 3배로 먹는 거. 자, 신음이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신음.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음. 이분의 삼락, 3가지 즐거움, 인생의 3가지 즐거움이래요. 문 닫고 마음에 드는 책을 읽는 것, 문 열고 마음 맞는 손님을 만나는 것, 문을 나서 마음에 드는 경치를 찾아가는 것. 이게 신음 할아버지의 3가지 인생의 락이라고 했어요. 정약교 할아버지는 아시죠? 이분의 삼락, 3가지 락은 어렸을 때 뛰놀던 곳에 어른이 돼서 오는 것, 가난하고 공생할 때 지나던 곳을 출세해서 오는 것, 혼자 애롭게 찾던 곳을 마음 맞는 것들과 어울려서 다시 오는 것. 이게 정리하고 할아버지의 3가지 락.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싶으시죠? 네. 이 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은 보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보물이에요. 자, 보물은 조작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조작을 하실 거예요? 조작 이야기해 놓으신 분? 조작 이야기해 놓으신 분 안 계세요? 조작 하실 분? 나 돈 벌면 PT 가면 조작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혹시 안 계세요? 조작하면 가치는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조작하지 마시고 그대로 잘 보존하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보물이에요. 그래서 다 보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자, 100만원짜리 도자기 있잖아요. 도자기를 집에서 친구들 뺑 둘러 앉아서 돌리기 놀이 할 수 있어요? 100만원짜리 도자기를 가지고 돌리기 놀이 할 수 있어요? 그럼 50만원짜리 도자기로 돌리기 놀이 할 수 있어요? 못 하시잖아.
50만 원짜리로도 돌리기 돌리기 못해요. 깨질까봐. 근데 여러분들 몸은 얼마짜리예요? 50원. 그러면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싼데 돌리기 돌리기 하면 되겠어요? 돌리기 돌리기 하면 되겠냐고?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누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이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죄책감 가지시면 안 되고 수치심 가지면 안 되고. 왜냐면 보물인데 왜 수치심을 가져요? 죄책감을 왜 가져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절대 함부로 보물에 대해서 그냥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보물인데 그냥 말로 이게 하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시고 잘 보존하시고 그냥 조작하지 말고 그대로 200세까지 잘 관리 잘 하시고 이 생을 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